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올해의 하락분을 모두 다 회복하진 못했지만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었던 그날의 직전까지는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수준까지의 주가 반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 관세가 모두 사라진 것일까? 그게 아니면 관세를 상쇄하고도 남을 무언가 호재가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널을 들면서 트럼프가 너네들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 이후 있었던 일들을 매우 빠르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상호 관세를 90일 정도 유예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들과 차차 협상에 나섰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을 볼까요? 한국을 대상으로는 기존의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단 이것을 90일 정도 유예시켜 놓고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가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손을 잡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한국에 부과되었던 25%의 상호 관세와 몇몇의 품목 관세를 폐지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관세를 폐지할 수는 없겠죠. 한국도 무언가 미국에게 선물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에너지의 수입을 늘린다든지 방위비를 올려준다든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한다든지 미국 조선소에서 배를 생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주변 국가들에게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하나 둘씩 무언가 얻어가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힘이 약한 나라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때린다고 그대로 맞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 때리면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서로 1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화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2-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중국과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의 주장이긴 한데요. 시진핑이 먼저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언제 전화를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에 대한 대미 관세 125%를 철회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은 이 소식이 24일에 먼저 찌라시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이후 25일 오후에 제대로 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메모리를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제품에는 13%의 부가가치세만 부과되고 기존 미국산 반도체 수입건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까지 되네요. 어느 정도 둘 사이에 대화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 다만 중국은 창신 반도체라는 메모리를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산 메모리 제품에 대한 대미 관세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산 의료장비, 에탄, 항공기 등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중국이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중국도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대화의 기운이 조금씩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소식으로 인하여 상호 관세 부과 직전으로 주가가 반등한 게 아닐까요? 또한 이번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금과 비트코인을 정말 여러분께 많이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위기의 달러 그리고 새로운 기회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다들 기회는 잘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자산 중에서 금과 비트코인을 이번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금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식과 금을 모두 팔면서 두 자산 모두 가격이 뚝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래도 이런 시국에는 금이 안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요 며칠 관세 협상이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죠. 당연히 증시가 반등을 했으니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금이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직전에 금의 가격대가 3,150달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3,3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세 전쟁 직전의 가격대는 지켜주면서 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금이 오를 만한 요소는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밀어주고 있죠. 비트코인 신봉자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모두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정말 금이 5,000톤 보유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싹 조사를 해서 남은 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금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 차트를 겹쳐서 볼까요? 이 둘은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약간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둘 다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나스닥에 비해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버티면서 횡보하거나 혹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상황에서 최근에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 증시가 반등하자 이때다 싶어서 바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초창기에는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부각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면 비트코인이 올랐고요. 반대로 달러가 강하면 비트코인이 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 차트를 겹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초록색이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관세 전쟁 이후 달러 인덱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표기된 자산들의 가치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주식과 국채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쑥 나 혼자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달러의 반대 자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각한 달러 약세로 인하여 비트코인이 반대로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차트를 몇 번 공유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라울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울팔이 한 번씩 글로벌 유동성 차트와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해서 X에 업데이트를 하곤 합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현재 유동성 폭발과 함께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따라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은색이 글로벌 유동성 차트이고요. 약간 자주색, 분홍색으로 표기된 것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만약에 라울팔의 예상대로 그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바닥의 눌림목 자리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살짝 떠있는 자리니 관점에 따라서 분할로 잡아가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마이클 세일러처럼 비트코인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좋은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